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충분한 압박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지적한 것인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국의 국방부장을 만나 중국의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공산당의 당대회가 끝난 뒤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타이완과 무역 등 여러 문제에서 미국은 여전히 중국 정부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북한에 충분한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ll, we can speak to what we see is a China that continues to bully and coerce its neighbors, continues very bellicose rhetoric with respect to Taiwan, still a government that we have concerns about with respect to fair trade and equitable practices, as well as cyber theft, still a government that they have not put the kind of pressure that we believe they can put on Pyongyang to stop their provocative actions.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초점은 미중 양자 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이익을 보호하며 향후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1일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웨이펑어 중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중국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기존 결의들을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또 양국 국방장관은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특히 오스틴 장관은 웨이 부장에게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과 세계 공동성명 그리고 6개의 보장 지침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타이완 해협에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더 이상의 불안정 조정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군의 군용기들이 위험한 행위를 증가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계속 비행하고 항해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어가고 있는 행동은 안정을 해친다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ve certainly been very vocal about our destabilizing impacts and actions that North Korea continues to tak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make clear our concerns, and that's something that the Secretary raised in his meeting with General Wei,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that not just with China, but with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에도 북한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한반도에 전개됐던 B-1B 랜서 전략폭격기의 기동부대 훈련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공군사령부 공보실은 20일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B-1B 랜서 폭격기는 기존 작전 책임구역에서의 훈련이 끝나 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히고 미국 폭격기 기동부대의 임무는 적과 경쟁자의 모든 영향력이나 침략을 억지, 저지, 지배하는 태평양 공군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훈련을 통해 태평양 공군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입증하는 동시에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고 향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 중간 지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에는 미사일 지원 시설에서 가까운 곳을 발사 장소로 택했는데 이번에는 약 4km 더 떨어진 곳에서 발사하면서 이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곳은 평양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 중간 지점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북한의 지난 18일 ICBM 발사 장면과 기존 위성사진에 드러난 이 일대 주변 지형, 도로 형태를 분석해보면 둘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발사 당시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이 서 있던 곳은 커브길 형태의 도로였는데 약간 휘어진 듯한 이 지점 도로와 닮아 있습니다. 또 발사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길이 꺾인 형태가 유사하고 발사 장소 바로 옆 밭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점 등은 두 장소가 같은 곳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도 이곳을 발사 지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발사 당일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해당 지점에 생긴 검은 점에 그을린 흔적이라는 표식을 달았습니다. 이 그을린 흔적은 전날까지 없던 것으로 이날 위성사진 촬영 직전 발사된 ICBM이 화염을 뿜을 때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3일에도 이 지점을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콜린 지위코 기자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순안공항의 민간 활주로와 군용 활주로를 연결하는 도로 한 지점을 지난 3일 발사 장소로 특정했습니다. 이 지점은 이번에 발사가 이뤄진 곳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져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에는 순안공항의 남쪽 지대를 ICBM 발사 장소로 택했습니다. 특히 순안공항의 남쪽 지대에는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 BOE는 이 시설에서 직선으로 약 800m, 길을 따라 이동할 경우 1.2km 떨어진 곳에서 발사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당시 발사 장소와 이번 발사 지점까지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4km, 길을 따라 이동할 경우 약 4.8km로 이전보단 공항 터미널 건물이나 여객기 계류장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또 실리 미사일 지원 시설을 기준으론 길을 따라 약 6km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만큼 이동식 발사 차량의 이동 범위도 이전보다 넓어졌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던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22일 BOA에 미국이 작성한 의장 성명 초안이 조만간 안보리 이사국들과 공유되고 이어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우주군 창설 이래 최초의 예하 사령부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2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2일 인도태평양 사령부 산하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의 출범식 연설을 통해 태평양 전장에는 미국 5대 안보 위협 가운데 4가지가 몰려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비롯해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을 꼽으면서 이들은 우리가 맞서야 할 가장 심각한 도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지난 2019년 창설됐으며 이번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방공사령부 노라드는 북한의 최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미 본토에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방공사령부 노라드의 대변인은 22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BOA의 서면 질문에 최근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존 커비 조정관은 지난 1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분명히 우려스럽지만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방적인 군사 역량과 한국, 일본과의 삼각 군사 역량이 적절히 준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1958년 합작해 창설한 노라드는 북아메리카 상공의 감시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으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 등 잠재적 적성국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와 한국은 아시아협력 동반자 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단합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국 외교부와 아시아 협력 동반자 그룹 회의를 열어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으며 함상욱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 대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담대한 구상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국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히고 특히 유럽 안보협력기구 회원국들은 최근 한반도와 유럽이 핵 위협을 비롯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 신뢰 안보 구축 조치 위반 등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영내와 국제평화, 안보를 해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파트너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제59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어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핵실험이나 다른 무모한 행동은 강력한 국제적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 비준하고 NPT와 국제 원자력기구 IAEA의 포괄적 안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